안녕하세요, 미도빠입니다. 어, 주방 아일랜드 많이 하시잖아요. 종류를 좀 알려드리고, 뭐 종류라기보다는 어떻게 아일랜드를 만들 수 있는지 구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려드리려고요.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아일랜드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보통 폭을 한 1000에서 한 1200 정도 두시는 게 좋고요. 이 가로 긴 폭은 뭐 길면 길수록 멋있긴 하지만, 그래서 좀 멋있어 보이려면은 한 2400 정도 나와야, 좀 간지가 납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은 저희 책상이 2400 정도 되는데, 그 정도만 되면은 뭐, 이것저것 다 넣을 수 있는 사이즈가 되죠. 그런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최적이다, 뭐가 좋지 않다, 뭐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뭐 현장 상황 따라 넣을 수 있는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억지로 좀 크게 해서 듣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가 맞는 거다라고 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 부분은 각자 이제 댁에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가구팀이랑 세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좀 모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보통 양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도 수납이 있고 반대쪽으로도 수납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수납 들어갈 때는 가장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요. 그냥 열리는 방식. 뚜껑이 그냥, 이렇게 열리는 방식. 그게 가장 저렴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이게 선반을 넣는 방식이 가장 저렴하죠. 좀 비싸진다. 그럴 때는 선반을 안 하고 인출장, 여기에 보통 밥솥이 들어가죠. 쿠쿠 밥솥 같은 거. 이제 이런 게 들어가는 거. 이런 게 들어갈 때 좀 비싸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비싼 거는 서랍. 서랍이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금액이 좀 올라가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서랍도 옆에 레일이 들어가는 식으로 돼 있는 게 있고 이 하부 쪽에 이 아래쪽에 들어가는 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옆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하부 쪽으로 들어가는 게 금액이 좀 더 나갑니다. 옆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좀 저렴한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게 잡아주는 거라든지 여러모로 어, 좀 하급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느냐? 그건 아니고요. 간격이 이렇게 좀 좁을 때, 그죠? 예. 그럴 때는 아래쪽 하드웨어 쓰는 것보다 옆에 그냥 하드웨어 써가지고 네 다다다다 이게 맞춰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아래쪽에 하드웨어를 넣어야 좋다 뭐 이 개념보다는요. 만약에 좀 공간이 좀 좁고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양쪽 옆에 붙는 하드웨어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 좀 무게가 좀 나간다 그러면 아래쪽에다가 레일을 좀 지워 두시는 것도 좀 추천을 좀 드릴게요. 뭐 그런 방식이 있고요. 좀 지우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인테리어 할 때 많이들 하시는 이제 아일랜드 활용성이 좀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한데 모양을 조금 한번 바꿔 볼게요. 여기에서 다리를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먹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는 뭐 한 2인, 3인 정도 네,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요 깊이를 아주 깊게 만들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낭창낭창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한 30cm 정도? 예. 요 정도면 좀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요.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무래도 낭창됨이 있으니까. 그럼 낭창됨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아래쪽에다가 이 금속, 네, 하지 작업을 합니다. 이 하지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하지는 뭐 뼈대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네. 뼈대를 금속 뼈대를 연결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인조 대리석을 완전히 감싸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인조 대리석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네. 여기도 여기다가 붙이는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와 저거 크고 좋다 하는 그 아일랜드 있잖아요. 그런 게 다 금속 하지를 대놓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긴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며칠 전에 뭐 인쇼에서도 여기 이렇게 좀 살짝 띄워가지고 이런 거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모양 돼가지고 옆에 빗살로 싹 무늬 줘가지고 이렇게 간지나게 좀 했는데 이런 것도 다 속 안에는 돌로 다 채우는 게 아니라 네, 금속 작업을 하는 거니까요. 이런 거는 뭐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가구팀에서도 다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사이즈가 좀 커진다거나 아니면 좀 낭창거릴 것 같다 그런 데는 금속을 좀 넣어서 제작을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자이 아파트 들어가는 데는 어떻게 세팅이 됐냐면은 이쪽으로 시야가 보여지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부엌이었고 여기는 거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면형은 이쪽에서 이제 보는 게 넓은 방향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데 좁은 방향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했느냐? 여기다가 이게 장식장을 세팅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여기가 공간이 잡아먹히겠죠? 이 상태에서 파고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 네,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식색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게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총 사방면을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인조 대리석 같은 경우 어디까지 덮어 씌우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요 면을 디귿자로 다 감쌀수록 금액은 좀 비싸지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요 상판만 상판만 한다면 금액은 조금 저렴해질 수가 있습니다. 요 상판만 한다면요. 어쨌든 인조 대리석보다는 EP 이게 엔드 판넬 약자거든요. 엔드 판넬 마감으로 들어가는 게 금액적인 면에서는 좀 이득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 그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일랜드가 중앙에 놓이는 거랑 사이드에 놓이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아일랜드가
중앙에 이렇게 놓였을 때 요때랑 사이드에 놓였을 때 요때 조금 이제 다른 느낌이 나오긴 하는데 보통 중앙에 센터에 놓였을 때는 다 이제 감싸주잖아요. 여기를 감싸주고 여기도 감싸주고 여기도 감싸주고. 그런데 사이드에 들어갔을 때는 여기랑 이쪽 부분 노출된 부분만 감싸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 팁을 드리면은 여기서 보통 이렇게 물을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습에 취약하기 때문에 요 부분, 네, 요 부분은 알판 작업을 해가지고 필름이라든지 최소 아니면은 이렇게 타일이라든지 이렇게 감싸주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네. 여기에 도배는 좀 가급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도배는 띄움 시공도 해야 되고, 예, 벙벙벙벙벙벙 띄움 시공도 해야 되고, 아무래도 물에 조금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중앙에 놓는 아일랜드와 벽에 붙는 아일랜드는 세팅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옆 벽도 함께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인조 대리석이랑 칸스톤 계열이랑 세라믹, 그리고 뭐 천연 대리석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인조 대리석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갑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네, 이게 금액도 그렇고 활용성도 그렇고 대신에 이제 디자인은 조금 떨어져요. 그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샘플집을 이렇게 봤을 때 요만한 샘플집을 보잖아요. 예. 뭐 좀 잘 나가는 거라고 해도 이만한 샘플집을 지금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샘플집에 이렇게 좀 멋있게 간지가 좀 나와요. 그런데 얘를 크게 놓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예, 콧물 묻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간지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LX에서 나온 하이막스 제품인데, 요거는 잘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리점 가셔가지고 크게 세팅이 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봐서 괜찮아 보이는데 나중에 갔을 때 영 꽝인 부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안 이뻐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떼어버린 적도 있어요. 이건 아니다. 그냥 제가 책임지고요. 예. 근데 샘플 칩만 보고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필름도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요즘 필름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필름 책자 보면 맨 앞쪽에, 네, 이만큼 크게,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뭐 쇼파 이렇게 그려져 있고, 예, 막 이렇게 있잖아요. 예, 여기 막 필름 있고 요런 거 구입하시면은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텍스처감도 좋고 색감도 좋고 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인조 대리석은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간지가 있는 거는 오로라 린넨 계열이 저는 좀 좋다고 보거든요. 오로라 린넨, 네, 요거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다른 거는 그렇게 이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고, 차라리 아예 그냥 칩이 이렇게 박힌 거 있잖아요. 네, 요런 거를 그 아일랜드라든지 뭐 상하부장 들어가실 때, 예, 컬러를 비슷하게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비슷하게 맞추시는 게 오히려 예쁠 수도 있습니다. 괜히 여기다 막 이런 물결 들어가고 이런 것보단요. 그러니까는 아싸리 좀 이런 좀 멋진 간지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뭐 저기 천연대리석 쪽으로 가시는 거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인조대리석일 때는 좀 무난하게 컬러만 맞추시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좋다. 웜톤으로 샌드그레이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요즘에 무난하죠. 소위 말하는 그 림 디자인, 림필 뭐 이런 개념으로요. 그리고 칸스톤 같은 경우는 뭐 선택을 좀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칸스톤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뭐 간지라든지 뭐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마음에 드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뭐 추천은 드리는데 그렇게 뭐가 좋은지 그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세라믹은 금액대가 좀 많이 비싸다. 그래서 별로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신다고 그러면 뭐 말리진 않는데 중간에 또 분절 라인도 생기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절 라인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추천을 좀 드리진 않고요. 대신에 여기다가 잘 처리를 해가지고 뭐 잘 안 보이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좀 그게 썩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대표님들이랑도 얘기하면서 세라믹이 진짜 좋은 마감 소재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을 좀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연대리석으로 가면은 그때부터는 뭐 굉장히 멋진 간지, 여기 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좀 멋지긴 하죠. 대신에 뭐 금액은 제일 비싸고요. 그리고 강도에 있어서 좀 이게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센 것도 있고 좀 약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업체에 가셔가지고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고, 세라믹이라든지 천연대리석을 어디서 많이 파냐 라고 했을 때는 일신석재라고 있습니다. 공장은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는데 일신석재요. 네, 요것도 제가 좌표 찍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신석재 가시면은 전시장도 넓고 거기 뭐 또 가보신 뭐 각인해주는 각인 업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가셔가지고 보시고 선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가성비 쪽으로 가시려면 이제 인조대리석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를 뭐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쪽으로 갈 경우에는 뭐 가성비는 뚝뚝 떨어지게 되죠. 근데 만족도는 만족도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좀 멋진 간지를 원한다 그럼 천연 대리석 쪽으로 이제 가셔야 되는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은 뭐 상판만 들어가는 경우는 조금 좀 간지가 좀 떨어지고요. 옆면까지 이렇게 크게 좀 들어가야, 요거 대표적으로 잘하는 업체가 이라다 디자인이잖아요. 쫙 멋있게 이렇게 가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렇게 간지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다가는 수납을 넣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문에다가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문에다가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도어에다가 분줄 라인이 미세하게 생기겠죠.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은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세라믹 얇은 걸로 붙이는 방법도 있는데, 세라믹은 글쎄요, 뭐 저도 세라믹이 아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간지가 얼마나 세고 멋있는지는 몰라도 보통은 세라믹 천연대리석만큼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드웨어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하드웨어도 종류가 좀 많긴 한데 그 국산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리고 블럼이 있고요. 헤펠레가 있고요.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누오미? 누오미였나? 누오보였나? 중국제. 누오미. 누오미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 누오미는 중국제로 알고 있는데
누오미는 가성비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오미 제품도 나쁘진 않고 국산 제품들도 뭐 괜찮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하드웨어 생산하는 게 다 중국으로 넘어갔잖아요, 보통. 그러니까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누오미 제품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국산 하드웨어가 발전할 수 없었던 이유가 어, 우리나라 그 아궁이 떼던 시절부터 주방은 어떤 벽 보고 일해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예. 그리고 아무래도 가성비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런 통들이 자체가 이제 크지 않았어요. 무거운 거 넣는다고 해도 하부에다가 이제 넣고 이제 말고 그랬는데, 외국 가면은 뭐 이런 아일랜드에 쫙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빼가지고서 플레이팅 같은 거 탁 하고, 이게 또 크잖아요. 이 상부장도 커가지고 한 방에 막 팍팍 열리는 거. 왜 저기 한샘 이런 데 가면은 바흐 시리즈 해가지고 이게 한 방에 열리잖아요. 막 1m 이상 막 1.6m 막 이런 것들 한 방에 열리잖아요. 이제 그런 하드웨어가 우리나라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 자체도 그렇고 수입 자체도 많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해외 제품에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종류가 좀 없어요, 우리나라 제품이. 그래서 말 특별히 안 하시면 중국산 국산 싸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실 거고, 이제 뭐 검색을 해보시면은 막 이런 팬트리장 같은 거 있잖아요. 탁 빼면은 여기서 쫙 튀어나와가지고 여기다가 수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이제 이쪽에 이제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아는 데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더 좋은 데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만 할까요? 예. 그래서 아일랜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와야 좀 이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 가지고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예전에 제가 또 해드린 데가 여기에다가 선반을 살짝 만들었어요. 이렇게 선반 만들고 여기를 좀 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다가 책을 놨어요. 책. 거기도 이쪽에서 거실을, 이쪽에서 이제 주방을 이렇게 바라보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책을 놔가지고 우리 따님이 여기서 엄마랑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책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요런 공간, 이런 공간도 있었고, 그러니까는 이런 건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밥솥, 밥솥이 있을 수 있겠고, 참 밥솥 말씀 좀 드리면요, 그 요즘에 용기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밥을 냉동실에다가 넣잖아요. 냉장고에다가 좀 식혀가지고, 그러면은 요거 렌즈에 데워 먹으면은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출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밥솥을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꺼낼 수 있게 해가지고 평소에 봐도 그냥 인출장 이렇게 있으면 안에 밥솥이 이렇게 보이는 상태로 이제 많이들 했거든요. 그런데 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밥솥에서 빼가지고 치키치키치키 해가지고 김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보온 상태로 이렇게 둘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다가 놓고 냉동실에 넣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다 돌려 먹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아예 문을 여기다 닫아요. 그 다음에 닫아버려요. 그럼 평소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필요할 때만 꺼내서 쓰면 되니까. 그리고 보온하면은 전기세도 좀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가려버려 가지고 겉에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방법도 있다. 그거 좀 추천을 좀 드리죠. 그리고 뭐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인셀러 넣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제 포트폴리오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세팅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인 이렇게 들어가게끔 세팅을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영상 보시면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주방 수전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뒤에다가는 키 큰 장 같은 거 이렇게 세팅을 하셔도 좋고, 냉장고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다가는 식탁 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이런 데다가 와인 많이 드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세팅을 하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활용성이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가전 넣어가지고 쓸 수 있는 주방 가구니까요. 아일랜드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디어를 좀 하나 드릴까요? 테이블 개념으로 쓰고 싶은데 좀 길게 쓰고 싶다. 그럴 때 여기다가 아크릴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해본 적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두껍게 아크릴이 두꺼우면은 지금 기억이 안 나네. 한 50mm, 60mm 정도 되는 아크릴을 여기다가 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뚫려 있어서 이 안까지 공간까지 보이니까 좀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응용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있어요. 응용하는 거. 아크릴 자체로 하지 역할을 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뼈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들어갔잖아요. 여기에다가 넣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아크릴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가운데다가.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크릴 되겠죠. 그러면은 이쪽에서도 보이고, 저쪽 반대편에서도 보이고,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아일랜드 그렇게 이용해가지고 예쁜 주방 만드시면 좋죠. 아일랜드가 우리 주부님들의 로망이기도 하고, 사실 제 로망이기도 해요. 저도 지금 저희 집이 좀 좁은데 나중에 좀 큰 데로 이사 가면은 아일랜드 좀 멋있게 해가지고 요리하거나 이제 좀 이럴 때 이용을 좀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